자, 내 이름은 삐삐롱 스타킹. 우리 다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혜 마이크 켜고. 너희들이 만약에 삐삐를 만난다면 무엇을 하고 싶니? 소연이. 저 잘 안 들려요, 선생님. 다혜야, 소연이가 잘 안 들렸대. 너희들이 만약에 삐삐를 만난다면 무엇을 하고 싶니? 저요? 나는 일단 삐삐를 만난다면 삐삐가 갖고 있는 삐삐의 정원에 가보고 싶어. 아이니. 어, 내가 여기 책에서도 보고, 내가 어렸을 때 TV로도 삐삐를 봐서, 근데 약간 그것 중에 제일 특징이, 삐삐는 여행 가거나 모험하는 걸 좋아해서, 나도 삐삐랑 모험하거나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어. 나는 삐삐한테 예의 있는 행동을 가르쳐주고 싶어. 왜냐하면 삐삐는 친구들하고 거기 서커스 갈 때도 예의 없게 행동했기 때문이 응? 잘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연이. 갈게요. 47쪽에 경찰들은 삐삐를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려는 이유를 말해줬는데 만약에 자신이 경찰관이면 어떤 이유로 가야 된다고 말할 것 같아? 다예. 나는 질문이 잘 안 들렸어요. 경찰들은 삐삐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서 어린이집에 가야 되는 이유를 말해줬는데 만약에 자신이 경찰관이라면 삐삐한테 어떤 이유로 가야 된다고 말해줄 것 같아? 나는 자, 이렇게 대답이 잘 생각이 안 나는 경우는 나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라고 자기가 바로 대답할 수 없을 때는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한다던가 아니면 진행하고 있는 소연이가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기를 힘들어하고 시간을 끌고 있으면 그러면 다혜 씨는 좀 더 생각해 본 다음에 나중에 하시고 뭐 아인이가 먼저 하세요 아니면 뭐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어떤 진행하는 사람들이 진행의 흐름이 뭐하지 않도록 끊기지 않도록 그게 이제 진행을 잘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또 참여자도 어떤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자기의 상태를 그때그때 또 알려야 합니다. 진행해. 아이니, 그럼 먼저. 나는, 삐삐한테, 약간, 그냥 너는 배워야 되고 그런 걸로 하면은 약간 제 말을 안 듣고 딴짓할 것 같아서 약간 관심 있는 분야로 조금 쉽게 설명해서 거기로 가게끔 설득할 거예요. 만약에 내가 경찰관이라면 삐삐한테 학교나 어린이집에 가면은 재밌는 친구들이랑 선생님 있고 뭐
그림 그리기 같은 것도 많이 한다고 삐삐한테 말해서 삐삐가 스스로 유치원이랑 어린이집을 갈 수 있게 할 것 같아. 다혜 생각났어? 그럼 다혜. 나는 혼자 집에 노는 것보다 어린이 유치원 어린 학교하고 유치원을 가면 재미있는 장난감들이랑 장난감들이 많다고 해서 가게 할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밖에 못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소연이가 질문한 어린이집에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책의 원래 저자가 누구야? 작가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이라고 아주 유명한 어느 나라 작가? 이런 응? 잠시만요. 어느 나라 작가야? 스웨덴. 아주 유명한 스웨덴의 작가입니다. 동화 작가 중에 뭐 유명한 분이 여러 분 계신데 그 유명한 요 분이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이라는 요 분이야. 보여? 네. 스웨덴의 아주 유명한 그러한 작가 인 분입니다. 그 요거가 이제 그 삐삐 시리즈에 나오는 주인공인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선생님이 쓴 거가 이제 스웨덴의 책이니까 뭐 처음에 스웨덴어로 썼겠지. 그쪽 언어로.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나라에 맞게 이제 뭐 한 거야. 번역을 했어, 번역. 근데 이 번역한 사람은 어린이집으로 번역을 했어. 근데 사실 이거는 잘못된 번역이야. 어린이집이 아니라 다르게 번역해야 돼. 왜요? 뭘로 번역해야 될까? 학교? 학교나 유치원? 아? 학교나 유치원? 아니야. 학교나 유치원이 아니야. 자, 여기 보면 왜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그러는 거야? 삐삐는 어른들의 보호를 받고 자, 그래야지 3단원, 안전한. 3단원. 삐삐는 독신주의자라고 되어 있는 챕터. 3챕터 3장. 삐삐는 독신주의자. 3장 봤어? 삐삐는 독신주의자? 응. 아. 자, 여러분들 책 쪽수가 몇 쪽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찾았으면 우리 소연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살짜리 여자아이가 뒤죽박죽 별장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소문이 금세 온 마을에 퍼졌다. 마을 아저씨 아주머니들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다. 어린이는 반드시 곁에서 바로잡아줄 어른이 있어야 하고 학교에 가서 구구단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아저씨 아주머니들은 뒤죽박죽 별장에 아이를 당장 어린이집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여기까지. 여기 이 글을 읽어보면 이 상황에서 지금 어린이집을 보내는 게 맞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린이집을 보내는 게 맞아? 아니요? 어딜, 9살짜리인데? 어딜 보내야 돼? 학교? 학교요. 초등학교. 근데 학교에 가서 구구단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학교 얘기 나오잖아. 학교에 보내는데 학교에 또 보내? 자, 여기 보면 왜 거기를 보낸다고 왜 보낸다고 생각한 거야? 왜 보내야 돼? 어린이는 응, 반드시 곁에서 바로잡아줄 어른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학교에서 어린이는 옆에서 바로잡아줄 어른이 있었나 봐요. 근데 삐삐는 현재 없어요. 어 혼자 혼자 살고 있잖아. 그럼 혼자 우와. 사는 어린이가 가야 하는 곳이 어디야? 고아원. 어 사실 어린이집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뭐라고 번역해야 돼? 고아원. 보아원이라고 번역해야 돼. 근데 이 번역하는 분이 번역을 좀 잘못했어. 우리는 어린이집 하면 뭐가 어린이집이야? 다해. 다해야. 네가 알고 있는 어린이집은 뭐야? 어린이집은 응, 나이가 4살인 아이들이 응. 4살 아이들이 뭐 공부하는 공부하는 곳.
그래서 이 어린이집에 가는 애들이 부모 없이 혼자 사는 애들이 어린이집가? 아니요? 아니잖아. 여기는 영유아, 끝나면 부모님이 데려온대. 영유아들이, 뭐야, 낮 동안, 뭐야, 영유아들을, 부모님 대신에, 보살펴주는 맡아서 뭐 해주는 것? 보살펴주는 거. 보살펴 주는 것. 이게 어린이집이야,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어린이집 말고 또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 유치원 있어. 유치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혹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아? 유치원은 유치원은 그래도 이제 조금 수술, 커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데 응. 어린이집은 그냥 점심 먹고 막 놀고 그래요. 유치원은 그래서 유아 학교야. 유치원은 여러분이 다니는 초등학교, 중학교처럼 교육부에 속해 있어, 교육부에. 그리고 여기는 교육하는 곳이야. 교육기관이야. 근데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야. 여기는 교육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라고 우리나라 부서에 보건복지부에 속해 있고, 여기는 보육기관, 보육. 뭐 한다고? 보육기 보육. 보육기관이기 때문에 여긴 교육하지 않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돌봄. 흔히 말하는 여러분 돌봄 서비스, 돌봄. 학교에서 돌봄 교실은 요즘에 학교에서 이제 방과 후에 이제 돌봄을 하잖아. 학교 그 수업 시작하기 전이나 수업 끝난 후에 그 돌봄 서비스를 하잖아. 네. 근데 그 학교 수업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돌봄 해주는 선생님이 다른데 어쨌든 요건 어린이집이고 유치원이고. 근데 이 이야기에서는 어린이집도 아니고 유치원도 아니고 사실은 뭐? 고아원. 고아원은 뭐야? 엄마나 아빠가 없는 친구들을 음, 고아원에 가서 음. 결국 같이 뭐야? 약간 돌봐줄 어른들이 전혀 뭐한 경우? 없는 없을 경우. 어린이들. 아이들을 국가에서, 돌봐. 사회에서 맡아서 뭐 해주는 것? 키워주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고아원인 것들을 볼 수가 있던 거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로 여러분들 법적으로 어린이들이 혼자 살 수 있게 돼 있어, 없게 돼 있어? 없게 돼 있어. 없게 돼 있어, 법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가서 돈 있다고 스마트폰을 개통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돈 있어도 여러분가 스마트폰 마음대로 사갖고 여러분 이름으로 개통 못 해. 여러분들 마음대로 은행 가가지고 나 예금할 거니까 나 통장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혼자 가서 살 수 있다, 없다? 없어. 저도 핸드폰 그 개통할 때 엄마랑 같이 봤어. 부모님이 같이 가서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부모의 그 돌봄 상태에 있다는 거를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어린이는 어른들이 돌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삐삐는 그러면 당연히 지금 혼자 살고 9살짜리고 혼자 살고 있으니까 고아원에 가야 되잖아. 네. 응? 근데 삐삐는 고아원에 가야 되는데 사실은 고아원에 갈 필요가 없기도 해. 가야 하는 이유는 고아니까. 고아니까. 어린 고아이기 때문에. 근데 가지 말아도 되는 이유는 뭘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서? 어? 이미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서? 그렇지. 이미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요리나 아니면 정리나. 그렇지. 근데 우리가 고아이기 때문에 왜 가야 되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고아. 즉, 어린이는 혼자 힘으로는 뭐 할 수 없다? 살아갈 수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일단은 경제적으로 돈을 벌 능력, 경제적 능력이 없는 거야. 돈 벌 능력이 없는 거야. 자, 근데 어때, 삐삐는? 경제적 능력, 돈 벌 능력, 돈 문제가 삐삐는 문제가 있어, 문제가 없어? 응? 돈 벌 능력은 없는데 돈 벌 능력은 없지만, 그 금화나 그런 거는 아직 남아 있어. 그렇지. 부모님이 주신 유산. 금화가 많잖아. 그리고 뭐도 있고, 집도 있고. 근데 그 집세랑 전기세랑 그런 거 다 나가잖아요.
하지만 금화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미 돈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거야. 또 어린이는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능력? 생활 능력, 요리하거나 요리한다거나 청소, 집 닦기? 어, 뭐 이런 것들을 할 생활 능력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대신해주고 도와줄 어른이 필요하다는 거야. 삐삐는 어때? 할 수 있어요. 스스로 할 수 있다. 물론 뒤죽박죽이긴 하지만 어쨌든 요리나 청소나 이런 거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삐삐는 어린이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어린이기 때문에 고아이기 때문에 가야 하지만 또 반대로 삐삐는 다른 일반 어린이들과 달리 이런 능력을 먹고 있기 때문에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하면 삐삐가 굳이 고아원에 갈 필요가 없다.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과연 삐삐를 고아원에 보내야 되는 건가 보내지 말아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니? 네. 자, 아인이 준비했으면 하고. 이 책을 읽고 자기가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은 어디인가요? 소연이.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다리. 나는 삐삐가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 같이 해서 음, 글자를 배우고 동물을 배울 때 이상한 답을 할 때 이제 생기 아니나. 말이 자꾸 끊겨서 잘 안 들려요. 진행해 일단.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제7장의 서커스 단어가 붙이는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서커스가 시작되어가지고 처음에 말들이 신호가 하라는 대로 움직였는데 삐삐가 중간에 관객이 그 서커스 하던 중에 말 타고 거기서 놀고 그러니까 조금 괴상해서 좀 웃겼고 씨름 시간에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씨름 선수랑 씨름을 했는데 삐삐가 이겨서 좀 신기하다고 느껴서 7장이 가장 재밌었어. 그래. 나는 그 어린 삐삐가 힘이 세고 말을 한 손에 들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웃겼어. 이유는 힘이 센 우리 오빠도 그건 못 듣는데 우리 오빠보다 거의 2배의 나이가 차는 삐삐가 그걸 한 손으로 번쩍 들 생각을 하니까 웃겼어. 만약에 너네가 삐삐라면 무슨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 근데 무슨 일이 닥쳤을 때라고 말하면 그 무슨 일이 뭘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줘야지. 그 무슨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할 거라고 물으면 너무 어떤 사람이 야 거기 가서 그거 했더니 그 기분이 아주 거시기했는데 너희들도 그 기분 알겠지? 이렇게 말하면 뭔 말인지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지 그렇게 하면. 그래서 너무 가리키는 말을 많이 사용하면 정확한 의사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뭘 말하는 거야?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어, 화재가 일어났거나 모르는 아저씨가 자기 아빠 친구라고 하거나 약간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자기 음, 이랑 진행해. 저 문제 할게요. 저는 어 그냥 두고 가라. 만약에 편지가 왔으면 모르는 아저씨한테 그러면 그냥 문 앞에 두라고 하고 제가 한번 읽어보고 그다음에 저한테 필요 없는 내용이거나 맞지 않은 내용이면 무시하고 만약에 불이 났을 때는 삑삑하게 목소리도 크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빨리 알려서 소방관을 부르고 자해. 나는 모르는 사람이 왔으면 경찰 아저씨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할 거예요. 서연. 나는 만약에 삐삐가 살고 있는 집에 갑자기 화재가 일어난다면 삐삐는 힘이 세니까 그냥 자기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그냥 금이랑 말만 손으로 들고 집에서 도망칠 것 같아.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삐삐라면인 건지, 아니면 그냥 여러분이라면인 건지에 따라서 대답이 뭐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 삐삐네 집에 불이 난 적은 없고, 삐삐가 화재 현장을 옆에 지나가다가 어떻게 한 거야? 삐삐가 화재가 난 걸 그죠? 보고 어떻게 했어? 응? 삐삐가 어떻게 했어? 화재가 났을 때. 10단원에서 화재 신고는 삐삐한테 해가지고 삐삐가 화재가 났을 때 어떤 행동을 했어? 10단원에서. 책장에 5층 건물에 불이 나서 응, 음, 사람들이 무서워하는데 삐삐가 와서 응, 밧줄로 불 속에 갇힌 응. 아이들 구해줬어요. 그렇지. 이 책에 따르면 화재 현장에서 그 아이들이 높은 곳에 있는 아이들을 구할 수가 없어서 다들 안타까워하는 그런 상황에서 삐삐가 나무를 타고 올라가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무사하게 다 구해내는 그런 활약을 펼치잖아. 그래서 그 이야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야? 그럴 수 있었던 까닭은 뭘까? 대처 방법을 알기 때문에 삐삐 같은 경우는 일단 용기 있고, 또 삐삐 같은 경우는 제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삐삐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삐삐네 집에 도둑들이 들어오지. 네, 삐삐는 어떻게 했어? 도둑들이 들어왔을 때는. 들어왔을 때 막 같이 놀고 그런데 마지막에 진짜로 그 말을 줬어요. 오히려 도둑 아저씨들을 삐삐가 데리고 논 거나 마찬가지지. 그리고 삐삐가 그 아저씨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 말 줬는데 왜 그 말을 줬을까? 그 말 주면서 뭐라고 말했어? 삐삐가 그 말을 그 도둑 아저씨들에게 주면서 한 이야기가 있어. 그 얘기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
이렇게 음. 이건 아저씨들에게 따뜻하게 번 돈이에요. 이건 아저씨들이 떳떳하게 번 돈이에요 해가지고 8단원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해.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그게 아저씨들이 떳떳하게 번 돈이야? 소연이? 음, 아저씨들이 하해. 왜 이건 아저씨들이 떳떳하게 번 돈이라고 하면서 그 말을 줬어? 왜냐하면 아저씨들이 TV랑 같이 춤을 춰주고 있는 어. 그 아저씨들이 삐삐와 춤도 추고 막 이런 것들이 결국 삐삐가 놀아준 거야. 그러니까 나랑 뭐 했으니까 밤새도록 놀아줬으니까 당신들이 일해서 뭐 한 거다? 번돈. 돈을 번 거다. 떳하게 돈을 번 거다. 그러면서 그 떳하게 돈을 번 거다라고 한 이유가 있어, 이유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훔치지 말고, 음, 음, 그렇지. 이 아저씨들한테 아저씨들 이렇게 당신들이 일을 하면 떳하게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러니 앞으로는 뭐 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훔치지 말고 남의 걸 훔치지 말고 지금처럼 뭐 해서 열심히 일해서 일해서 떳떳하게 돈을 벌어라. 벌어라, 버세요라는 깨우침, 가르침을 준 거예요. 그 아저씨들한테. 이해가? 원래는 도둑들이 들어왔어. 그러면 삐삐가 어떻게 해야 돼? 경찰에 신고해야 돼. 경찰에 신고하거나 삐삐가 힘이 세니까 응?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삐삐가 힘이 세니까 어떻게 하면 돼? 얘들아, 여러분이 아주 응? 초강력 슈퍼파워야. 도둑이 들어왔어. 어떻게 하면 돼? 도둑 던질 것 같은데? 도둑 잡아 던지면 되지. 도둑 잡아가지고 경찰에 넘기면 되지. 도둑 혼내주면 되지. 어? 그런데 삐삐는 그 도둑을 혼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둑들과 춤을 추고 막 놀고 그리고 오히려 돈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바로 도둑들이 왜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었나라는 부분들에서 도둑들이 도둑질을 하는 이유가 뭘까? 큰 거를 받기 위해서.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도 돈을 벌기 위해서 가서 훔쳐? 도둑질해? 응? 근데 도둑질하는 사람들 이유가 물론 돈이 필요해서 도둑질을 해. 하지만 돈이 필요하다고 다 도둑질하지 않잖아. 그럼 도둑질하는 사람 이유는 뭐야? 배고파서요? 여러분들 배고프면 다 도둑질해? 아니요? 그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왜 도둑질을 하냐고. 배고프고 돈 없어도 도둑질하는데 배고프고 돈 없다고 해서 도둑질하지 않잖아. 단지 배고프고 돈 없다고 도둑질하지 않잖아. 그 다른 이유는 또 뭐냐고. 자신이 가지고 싶은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싶은 물건 왜 훔치냐고. 그 이유가 뭐냐고 도대체. 너 소연이도 너 자신이 갖고 싶은 물건 있잖아. 너도 훔쳐? 아니요? 너가 돈 주고 사잖아. 근데 왜 그 사람들 훔치냐고. 응? 돈, 말해봐 뭐. 그 삐삐가 도둑들한테 이제 훔치지 말고 회사 다니라고 했는데 응. 직장이 없고 돈 벌 곳이 없어서 그렇지. 그 사람들은 직장이나 돈 벌 방법을 모른다고 생각한 거야. 돈 벌 수가 없다고 생각한 거야. 내가 돈 벌 수가 없으니 그러니 내가 뭐 할 수밖에 없. 돈은 벌 수는 없는데 돈은 필요는 훔칠 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거야? 훔치거나 뺏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돈을 못 버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당신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그건 떳떳합니다. 라는 거를 뭐 해주기 위해서 가르쳐 주기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단지 그 사람을 잡아 가두고 벌 주고 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수준이 높은 것은
그 사람들이 아예 뭐 하지 않도록, 훔치지 도둑질하지 않도록? 않도록, 훔치지 않도록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거나 그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면 그 사람들이 굳이 뭐 하지 않는다는 거야. 훔치지 않고. 도둑질하거나 훔칠 이유가 없을 거란 얘기지. 그런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돋보이는 장면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부모님께 여쭤봤어? 삐삐 아시냐고? 네. 뭘 하셔? 삐삐 알긴 안다고 하셨는데. 알긴 안다고 하셨어? 또, 아연이는? 저희 엄마랑 저랑 영화도 같이 보면서 아주 영화도 같이 봤어? 네, 아, 어렸을 그래서, 요 인물이 바로 무서운데. 삐삐입니다. 어때? 요 인물 삐삐 보니까, 자, 책에서 보면 삐삐라는 아이에 대해서 묘사돼 있어. 삐삐의 생김새에 대해서. 어디에 묘사돼 있냐면, 선생님 책으로는 17쪽이고, 여러분 책으로는 뭐 한 14쪽 정도 되려나? 때 이렇게 옛날 책이 여러분 책으로는 13쪽. 여러분 책은 13쪽 아랫문단 보면 되고, 선생님 책은 삐삐의 모습은 이랬다라고 써 있는데 보여? 네. 아, 13쪽은 그냥 그림밖에 없는데요. 그럼 찾아봐. 13쪽. 그 근처 찾아봐. 다현 찾았어? 13쪽에? 문장이 어떤 문장이에요? 어? 문장. 삐삐의 모습이 이랬다? 삐삐의 모습이 이랬다라고 하는 부분. 다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아, 11쪽에 있어요. 읽어, 다혜. 안 찾았어? 여기에요? 13쪽 아랫문단 안 찾았어, 아직? 13쪽 아랫문단에 삐삐의 모습은 이랬다고 읽으라고. 삐삐의 모습은 이랬다. 횡단보처럼 빨간 머리카락은 두 갈래로 야무지게 따여져 옆으로 쫙 뻗어 있었다. 감자같이 생긴 조그만 코는 주걱의 수정이었다. 코 밑에는 커다란 입이 있었는데 튼튼하고 하얀 이가 겹보였다. 거기에다 삐삐의 옷은 정말 특이했다. 삐삐가 거기까지. 어때? 여기 인물 캐스팅이 제대로 된 것 같아? 모습이? 네, 머리, 모양, 스타일, 얼굴에 주근깨, 코, 여기 삐삐의 모습들. 삐삐의 옷차림, 맞아요. 삐삐의 모습들이 TV 속 삐삐의 모습들입니다, 여기. 이 친구 그 말도 듣던데.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요 애들이 누구 있어? 머리가. 친구? 친구들. 옆집에 사는 토미하고 아니카. 아니카. 아니카네. 삐삐 말. 친구. 징그러워? 귀여운 게 아니, 아니라? 아니, 약간 이상한 게 나왔어요. 약간 삐삐. 좀 기괴했는데. 저 이거 봤어. 저 근데 사람을 그냥 아, 꾸민 거 같죠? 여기 뭐야? 누가 이게? 원숭이다. 엑세스. 닐슨 씨. 그다음에 삐삐는 그 말 타고 여기 삐삐가 말까지 번쩍 드는 그런 장면들. 네, 맞아요. 뭐 서커스 공항, 차도 들어요. 이거 화재 현장에서 밧줄 타고 가는 어떤 그런 장면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드라마, 영화에도 삐삐가 이렇게 나왔던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인이 다 했어?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쌤하고 여러분하고 뭐 삐삐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글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제 책으로 보면 제일 첫쪽 1단원, 1챕터 첫쪽, 선생님 책으로는 9쪽이고 여러분 책으로는 7쪽이에요. 그렇지, 여러분 책은 7쪽에 보면 엄마는 천사, 뭐가 아빠는 나와 있냐면
삐삐한테는 엄마 아빠가 없었지만 사실 그것도 아주 잘된 일이었다. 그 부분 찾았어? 네.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니. 삐삐한테는 엄마 아빠가 없었지만 사실 그것도 아주 잘된 일이었다. 왜냐하면 한참 신나게 놀고 있는데 자 이제 자야지 한다거나 카라멜이 먹고 싶은데 간유를 먹으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유가 몇 가지야? 두세 가지. 몇 두, 가지? 두 가지요. 두 가지. 첫 번째 뭐? 신나게 놀고 있는데 이제 할 일이 신나게 놀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야, 이제 잘 시간이야. 자야지 하고 잔소리 할 텐데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뭐? 안 건들 수 안 있어. 자고 그냥 자기 놀고 싶을 때까지 신나게 놀 수 있다는 거지. 첫 번째. 두 번째는 먹고 싶은 걸 못 먹어. 캐러멜, 달콤한 캐러멜 먹고 싶은데 야, 캐러멜 먹으면 이 썩어. 몸에 나빠. 그거 먹지 말고 대신 뭘 먹으라는 거야? 간유. 간유. 간유라고 해서 우유 먹으라는 거, 우유. 뭐 우유 비슷한 어쨌든 그 뭐야 지방류라고 되어 있는데 생선에서 얻은 그런 지방류래. 뭐 쉽게 말하면 뭐 영양제 먹어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자기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뭐 맛없는 영양제 먹으라니 그 잔소리 들 텐데 엄마 아빠 없으면 자기 먹고 싶은 막 사탕이나 뭐 초콜릿 뭐 이런 거 마음껏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먹을 수 있다는 거야. 그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없는 것들도 뭐야? 좋은 좋은 일이다. 잘된 일이다. 그랬었다는 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뭐를 할 거냐? 선생님이 선배는 하고 썼는데 선배는이 아니라 여기다가 다혜는 또는 소연이는 또는 아인이는 엄마 아빠가 없었지만 사실 그것도 아주 잘된 일이었다 해서 다혜 입장에서 소연 입장에서 아인 입장에서 엄마 아빠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점이 좋은 점인지 결국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엄마 아빠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에는 무엇이 있는지 만약 엄마 아빠만 없었다라면 난 이런 거를 마음대로 왜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여겨지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을 해보자라는 얘기야. 이해했어? 네. 그래서 선생님. 여러분들 중에 컴퓨터 워드를 잘 치는 사람은 워드를 쳐서 여러분 채팅창에 보낸다던가 아니면 여러분이 뭐 한글이라던가 뭐 메모장이라던가 구글 독서나 이런 거 쓰면 써서 복사해서 붙여도 되고 나는 워드 치는 거 아직 서툴러요 힘들어요 하는 사람은 뭐에다가 공책에다가 글로 써서 보여주면 되고 읽어주면 되고 이해했어? 네. 네. 그래서 시간을 5분 드렸어 5분 얼마? 네. 5분 근데 그 좋은 점은 딱히 없는데 그냥 평범한 거 해도 돼요? 어쨌든 자기가 생각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글을 잘 쓰려면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지. 자기가 생각을 한번 잘 해봐서 여러분이 한번 그러니까 그런 당연히 지금 엄마 아빠가 계시는데 만약 엄마 아빠가 안 계셔서 사실은 다 슬프고 안 좋을 건데 근데 엄마 아빠가 계시지 않는다라면 그래도 좋은 점이 있다라면 뭐가 있을 건가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생각을 하고 그 생각한 내용들을 한번 글로 잘 작성을 해보라는 거지. 됐니? 네. 아, 자, 시간 5분 드리겠고, 5분 되면 무조건 그만둘 거니까 쓸 수 있는 만큼만 쓰면 되고, 5분이라는 시간을 줄 동안 어쨌든 충분히 한번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아, 채팅해도 돼요? 채팅창에 써도 되고, 자기가 공지에 써도 되고, 컴퓨터에 써도 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이거 아래가 안 되는데.
자, 5분 시간이 다 돼서 여러분들 승과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연이는 채팅창에 썼고, 아인이는 어디 썼어? 어떻게 썼어? 저 채팅방에 그리고 썼는데 아직 안 올렸어요. 그럼 보내 빨리. 순대까지만 보내면 돼. 다혜는 여기 공부 공책에 썼고, 그럼 우리 소연이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다혜 소연이가 쓴 거 보여? 채팅창 안 보여? 밑에 이렇게 그 마우스를 밑으로 내려보면 채팅이라고 써 있는 거 있어. 그 채팅 눌러보면 채팅창이 생길 거야, 오른쪽에. 마우스 마우스를 어디 밑으로, 어? 마우스가 없는데. 마우스가 패드야? 네. 밑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해보면 밑에 뭐 보안, 참가자, 채팅, 화면 공 이런 거 안 보여? 안 생겨? 네. 메뉴가? 안 생겨? 더보기가 있어요. 어? 더보기가 있어요. 더보기 눌러봐, 그럼 더보기. 더보기 누르면 뭐 채팅 같은 거 보여? 네, 채팅 보여요. 채팅 그 눌러봐, 채팅 누르면. 그럼 옆에 채팅창 보여, 이제? 네. 자, 소연이가 발표해 보겠습니다. 소연이는 엄마 아빠가 없었지만 사실 그것도 아주 잘된 일이었다. 왜냐하면 한창 신나게 게임을 하고 있는데 못하게 한다거나 친구들이랑 놀고 싶지만 공부를 시키는 사람은 없으니까. 소연이 이렇게 썼습니다. 두 가지. 그다음에 아인이 아이는 엄마 아빠가 없었지만 사실 그것도 아주 잘된 일이었다. 왜냐하면 여행하고 싶을 때 어디든 갈 수 있고 학교도 학원도 정해진 시간 없이 막 갈 수 있고 마지막으로 친구네 가고 친구랑 언제든지 놀 수 있기 때문에 좋다. 하지만 부모님이 없으면 안 좋은 점도 많다. 그렇지. 그다음 다혜. 아이는 엄마 아빠가 없었지만 사실은 그것도 아주 잘된 일이다. 왜냐하면 친구 집에 놀러가 슬퍼 놀 수 있고 놀이터에 가서 친구들하고 저녁 때까지 놀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썼습니다. 선생님도 써봤습니다. 선배는 엄마 아빠가 없었지만 사실 그것도 아주 잘된 일이었다.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은데 가게 보라는 엄마 아빠의 잔소리를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선생님 집에 어렸을 때 부모님까지 가게를 했었어. 그래서 가게 보라는 뭔가요? 지난번에 알려주셨어요. 또한 엄마 아빠 눈치를 안 보고 가게에 있는 과자를 마음껏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엄마 아빠에게 혼나는 게 늘 무서운데 이제 혼날 일도 없으니 그 또한 좋은 일이었다. 게임도 실컷 할 수 있고 텔레비전도 뉴스나 드라마 대신 자신이 보고 싶은 걸 마음대로 볼 수 있으니 행복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뭐 대부분 다들 잘 쓰긴 했는데 한창 신나게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못하게 한다거나 해서 그 게임 어떤 게임을 하고 있었는지 그때 뭐 하라고 하면서 못하게 하겠는지라는 점에서 조금 더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쓰셨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글쓰기를 한번 더 하도록 하겠는데 몇 쪽이냐면 여러분 책들이 좀 달라서 아빠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삐삐는 아빠에 대해서는 잘 기억했다라고 아마 여러분들은 9쪽 그쪽이다. 8쪽 효연이하고 다혜 갖고 있는 책은 8쪽이고 아인이 갖고 있는 책은 아까 아인이가 처음에 몇 쪽이라고 했어? 4쪽이라고 그랬어? 네? 아인이 네가 첫 시작이 몇 쪽이라고 그랬어? 7쪽이요. 7쪽이면 아인이도 8쪽 그 정도에 삐삐는 아빠에 대해서는 잘 기억했다라고 돼 있는 부분 찾았어? 아니요. 찾았어요. 거기 읽어보자. 삐삐는 아빠에 대해서는 잘 기억했다. 삐삐는 아빠에 대해서는 잘 기억했다. 삐삐의 아빠는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이었다. 아빠는 삐삐와 함께 항해를 하다가 폭풍과 몰아치던 날 바람에 날려 바닷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하지만 잠깐만 거기까지. 근데 여기서 사실은
아빠가 왜 지금 안 계신지 이걸 설명했는데 사실은 삐삐는 아빠에 대한 정보는 한 가지밖에 안 줬어. 뭐 삐삐 아빠는 어떤 분이라는 거야? 식인종, 아니 삐삐 아빠는 뭐 삐삐 아빠에 대한 정보. 항해하는 사람.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이었다는 정보 하나밖에 안 주는데 선생님이 이 부분을 보고서 자 이거 우리 다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에 대해서 잘 기억했다. 선배의 아빠는 불같이 화를 잘 내시는 분이었다. 그래서 아빠가 화를 낼 때는 온 가족이 쥐 죽은 듯이 조용했다. 하지만 평소에는 농담을 잘 하셨다. 발가락으로 가끔 꼬집기도 잘하셨다. 이른 저녁 잠이 많아서 저녁을 먹고 TV 앞에서 꾸벅꾸벅 졸기도 하셨다. 대신 새벽에 일찍 일어나셨다. 일기를 꼬박꼬박 쓰셨고 뉴스 보기를 좋아했고 바른 소리를 늘 하셨다. 자녀들에게 예의 번절 분명한 삶을 강조했고 할머니께 효주를 하였고 조상께 제사 지내는 것을 중요시했다. 그 선생님이 아빠에 대해서 어린 시절 선생님이 아빠에 대해서 이렇게 쭉 뭐였다는 거야? 썼다는 거야.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선배는 아빠에 대해서 잘 기억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다혜는 아빠에 대해서 잘 기억했다. 아인이는 아빠에 대해서 잘 기억했다. 소연이는 아빠에 대해서 잘 기억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아빠랑 뭐 다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삐삐는 아빠에 대해서 잘 기억했다라고 쓴 것처럼 결국은 이 글은 뭐에 대해 쓰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빠. 여러분의 아빠를 뭐 해보라는 거야? 소개하는 글. 여러분의 아빠를 소개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작성을 해보다라고 했는데 그런 아빠의 어떤 그런 특성들, 특징들 이런 부분들을 잘 붙잡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써보는 그런 연습들을 해보겠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네. 역시 공책에 쓸 사람은 공책에 쓰고 채팅창에 쓸 사람은 채팅창에 쓰고 해서 역시 시간은 5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분 동안 내용을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한번 여러분의 아빠는 어떤 사람,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아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직업 같은 것도 말해주세요. 그 아빠에 대해서 잘 여러분 나름대로
자, 보겠습니다. 소연이 보냈고, 또, 아예 됐고, 아인이 보냈어? 아이가 보냈다고? 어디로? 아인이 보냈네. 자, 이번에는 거꾸로 소연이가 아까 제일 늦게 발표했지. 소연이, 아니, 다혜가 참, 다혜부터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혜. 아이는 아빠의 생을 기억한다. 아빠는 장난기가 많은 사람이다. 아빠는 맨날 우리 가족을 늘상 화나게 만든다. 하지만 가끔은 아빠께서 재미있게 같이 놀아주고 그다음 아인이. 아이는 아빠에 대해서 잘 기억했다. 아빠는 음악 선생님이셨어서 가족이 밥 먹을 때 우쿨렐레나 피아노를 연주해 주셨다. 지금은 회사원이지만 회사에서 캐릭터를 만들었다. 우리 아빠는 놀아줄 땐 나의 키즈 카페가 되어주고 공부할 땐 나의 선생님이 되어주신다. 아빠는 축구 경기가 있으면 무조건 본다. 축구 경기가
축구 경기 할 때 놀아달라 하면 안 놀아준다. 그렇지. 아이니가 아빠에 대해서 생생하게 잘 소개하는 걸 썼습니다. 다음 소연이. 소연이는 아빠에 대해 잘 기억했다. 소연이의 아빠는 은행에서 일하는 은행원이었고, 소연이가 기분이 안 좋을 땐 인형을 사주었고 아니면 문구점을 데려가기도 했었다. 하지만 아빠는 회사 사람들과 함께 제주도에 갔었고, 소연이는 아빠가 꼭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렇지.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것들도 여러분의 일로 적용시켜서 글 쓰는 그런 활동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들 그 책 쪽수하고 수행 쪽수하고 좀 달라서 그런데 선생님이 어느 부분을 좀 읽어줄 거야. 그럼 그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상한 점이 있거든. 여러분들이 그 이상한 점을 한번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삐삐는 양철통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작은 금속탑처럼 돌아다녔다. 그러더니 울타리 철사에 걸려 앞으로 고꾸라지고 말았다. 양철통이 땅바닥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삐삐는 양철통을 벗으며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자, 봤지? 내가 양철통을 안 쓰고 있었으면 땅바닥에 얼굴을 부딪혀 크게 다쳤을 거야. 자, 이 부분에서 혹시 삐삐의 말 중에 이상한 부분이 없어? 그냥 어, 어. 그냥 양동이 안 쓰고 그냥 똑바로 보고 안 넘어졌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럼 뭐가 다른데? 소연아. 자, 지금 삐삐는 자기가 양철통을 쓰고 있어서 넘어졌을 때 땅바닥에 얼굴을 부딪혀서 다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양철통 쓰기를 뭐 했다? 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런 삐삐의 주장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없어? 아이니. 양철통을 쓰면 앞에가 안 보이니까 당연히 넘어지는 게 당연한 거고, 넘어지는 그래서 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약간 양철통을 쓰면 더 다치거나 안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삐삐 주장의 문제점은 뭐라는 거야? 그래서 아예 양쪽을 쓰는데 안 다친다고 해서 다치는 거예요? 자, 양철동 덕분에 자기가 안 다쳤다. 그러니 양철동을 쓴 행동은 잘했다는 식으로 얘기했잖아. 근데 그 말에는 문제점이 아까 여러분이 지적했듯이 애당초 양철동을 뭐 했으면 안 썼으면 안 썼으면 뭐 할 일도 없었어. 넘어질 일도. 넘어질 일도 없었다는 거지. 넘어질 일이 없으면 당연히 다치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즉 양철동을 쓰지 않았으면 넘어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을 텐데 양철동을 써서 다치지 않았다고 하기 때문에 양철동을 잘 썼다고 하는 것들은 뭔가 말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 부분 더 보겠습니다. 쌤책으로는 66쪽인데 삐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넉 달만 있으면 크리스마스야. 그럼 너희들은 겨울방학이잖니. 하지만 난 뭐야? 그러더니 투덜댔다. 겨울방학이 없잖아. 겨울방학이라도 잠시도 없다고.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그래, 나도 내일부터 학교에 다닐 거야. 라고 삐삐가 학교에 다녀야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학교에 다니면 뭐가 있기 때문에? 겨울방학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겠다고 결심합니다. 이런 삐삐의 결심에 대해서 아이니. 삐삐는 학교를 안 다녀도 이미 계속 놀고 있는데 또 겨울방학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이미 방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이니 말 이해됐어? 소연아, 다혜야? 삐삐는 지금 이미 학교를 안 다니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뭐나 마찬가지야? 방학이나 마찬가지야. 근데 겨울방학이 난 겨울방학이 없잖아. 그러니까 나 겨울방학 하고 싶어. 그러니까 나는 뭐해? 학교 다닐래. 갈 거야. 학교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것들. 그런 점에서 과연 이런 삐삐였던 그런 생각이 과연 이게 합리적인 생각, 올바른 생각인 건가라는 부분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지.
이처럼 삐삐가 조금 엉뚱한 그러한 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오히려 삐삐의 이런 엉뚱함 때문에 오히려 글을 읽는 사람들이 더 재밌게 느끼는 또 그러한 요인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책이 왜 양파를 까면 눈물이 날까라는 책입니다. 어? 왜 양파를 까면 눈물이 날까 해서 일상 여러 가지 상식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책들인데, 다음 주에는 그 책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원래 저희 한 30분쯤에 끝나지 않았어요? 오케이. 뭐가 왜? 저희 원래 막 20분 넘어서 끝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더 하자고 지금? 아니요? 원래 1시간 수업 1시간 수업 9시 10분에서 시작해서 10시 10분. 근데 이제 뭐 필요하면 좀 더 하고 그랬었어. 더 할 거 있으면 하고. 아니요? 자, 소연이 막 너무 막 아이 너 왜 그런 얘기해 지금 끝내야 되는데 막 그런 마음이지 지금. 저것이 눈치 없이 막 이러고 있지. 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아.